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이입니다. 오늘은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부산 편인데요. 저희 그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드디어 이게 오늘로 마지막 편입니다. 모든 지부를 저희가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을 마지막으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음질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오늘도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하고 있는 신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은 공간에 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요? 예, 제 자취방입니다. 수환님은 어쩌다가 그곳으로 가셨나요? 뭐 그냥 이제 원래 같은 동네에 자취방이 있긴 한데 여기서 같이 녹음하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왔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녹음하려면 좀 소음 이런 게 중요해서 그 좀 적절한 장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 방을 초대하게 됐고요. 사무국장님 방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집 밖에 나간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환님은 룸메이트가 있으신가요? 저도 혼자 삽니다. 그럼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진행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맞네. 지금 되게 서로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해 보이거든요. 뭐 그 같은 공간에서 하면 좋죠. 같이 일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울링을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줌으로 저희가 그리고 또 팟캐스트다 보니까 목소리로만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소리에 더 이렇게 조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울링을 오늘은 조심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취방은 부산 어디쯤에 있어요?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가 집값도 싸고 대학가라서 밥집, 술집 많아서 아주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부산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부산에 부국제 보러 갔었는데 근데 2박 3일을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영도 근처에 있었어요. 이게 영도 다리 건너서 그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노량진 뭐 이쪽에. 그래서 혹시 아는 동네일까 뭐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영도면은 자갈치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네. 뭐라고 했죠? 노량진이라고 했죠, 미쳐. 서울에 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갈치 시장 쪽이요. 걸어서 자갈치 시장이 진짜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고 또 영화 보는 곳도 그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영화도 보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두 분은 부국제에서 뭐 구경을 하셨다던가? 아니요. 일단은 소식도 몰랐고 있어도 영화 쪽에는 아직은 크게 관심사가 없어서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자기네 동네에서 하는 축제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지? 랜드마크? 이런 건 잘 안 가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부국제를 못 보신 것 같네요. 수아님도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아예 소식을 못 들었어요, 부국제. 그래요? 다 관심이 있으면 다 찾아서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겠죠. 뭐 저도 근데 부국제 거의 한 10년 만에 간 거였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갔었는데 또 친구들이랑 가다 보니까 놀고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국제 가가지고 팟캐스트 지난번 편을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를 2박 3일 있었는데 2개밖에 못 보는. 영화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어떤 장르 좋아해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전 좀비물 좋아한다고는 일단 말하고요. 아, 좀비물. 재난 영화 같은 거 굉장히 오, 재난 좋아하죠. 영화. 그렇군요. 저 재난 영화 좋아하는 거 많은데 우주 관련된 거 특히 뭐 인터스텔라나 마션 그거 진짜 재난 재밌게 영화였어? 재난 같지 않나? 모르겠다. 스토리가 재난이지 않나? 지구가 이제 멸망하니까 막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러 우주로 가고 그런 뭐 스페이스물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네 뭐 맞네. 우주 배경으로 하는 되게 많은 또 영화들이 있으니까 음. 저도 근데 저는 안 가리고 잘 보긴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많이 좋아해가지고 요즘 계속 지부분들이랑 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나 뵈면서 확실히 전보다 좀 친해진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부랑 자주 지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좀 더 청년 유니온이 전국 조직이라는 걸 체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부산 청년 유니온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부산 지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광고 듣고 오늘의 상담 111도 듣고 만나볼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하는 부당 배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연주 상담 상담 111. 입니다. 후! 이걸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그렇네요. 네, 이번 주 상담 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하는 부당 배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뭐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112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녹음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편한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렇게 녹음을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게, 제가 또 늘 그렇듯이 급작스럽게 하민 사무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 재택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노동 상담 가져와 봤는데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 총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퇴직금인데요. 중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리고 제가 받았던 월급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던 적도 있어서 복잡하게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했고 중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갱신할 때마다 실장님이 재계약을 하려면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 또 도중 9개월간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재계약은 올해 7월이었고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생이 오지 않는 날은 출근하지 말라고 했던 날도 많아서 월 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될 때도 많아 이곳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족에게 상담받던 중 퇴직금을 그렇게 미리 받을 수 없고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중간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저는 이번 10월 중으로 이곳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항상 오면은 복잡하죠. 계산은 딱히 계산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건이 꼬여서 오면은 상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중간마다 퇴직금 받으셨던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급에 지급하는 것을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 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막혀 있는데요. 판례를 좀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에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행위는 무효인데요. 하지만 이때 우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월급이나 일당 등의 이제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키고 두 번째로 퇴직 시 이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또 세 번째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이 분할 약정을 포함하지 않는 그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 등에 좀 비교해서 봤을 때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는 이를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별도의 별도 급여 항목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그 월급 명세서 같은 거 보실 때 별도 급여 항목의 퇴직금 항목이랑 금액을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퇴직금 지급을 좀 안 하기 위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형식만 취해서 지급했다고 하면은 그건 지급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할 의무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그냥 중간중간에 줬더라도 그게 좀 정말 이건 퇴직금으로 줬나 보다 싶은 부분에 그렇게 줬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하면은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왜 퇴직금이라는 말은 정말 퇴직한 다음에 받는 돈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주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중간중간마다 주는 경우에는요, 보통 근로자 요구가 있어서 주는 경우가 우선 첫 번째로 있는데요.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큰 돈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분께서 중간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집을 살 때 아니면 차를 구할 때, 이사할 때 약간 이런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미리 요구할 수 있다고 좀 나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퇴직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내가 일한 만큼의 기간 플러스 기간과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 퇴사 직전 3개월에 받은 월급을 계산해서 받는 게 퇴직금인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퇴직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받는 월급액도 올라가고 월급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퇴직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사측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아예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거 있죠. 당신이 받는 그 시부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당신이 받는 월급에 이미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의 경우는 정말 그냥 사기군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게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납할 의무가 없고 차장은 따로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좀 다들 알아두시고 혹시 내가 그럼 해당되지 않는지를 많이 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것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로계약 기간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중간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사직서를 작성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에 단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단절이 없으니까 이분께서는 대략적으로 1년 9개월 일하셨는데 1년 9개월만큼의 이제 일한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아, 네,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리고 이전 계약과 새로 맺은 계약은 얼마나 이제 계약 내용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음, 약간 이거는 그냥 이전 계약 내용을 이전 했던 계약을 계속 갱신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아니다. 단절된 거다. 계속 근로 기간에 이전 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퉈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더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직서 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단절 없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날 그냥 사직서 쓰고 계속 일하고 약간 쉬는 날 없이 계속 출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안내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퇴직금이니까 퇴직금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하고요.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1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주간의 평균에서 1주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퇴직금이 이제 1년 이상 일하고 같은 가게에서 그리고 이제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넘으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 상관없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입사일까지 역산해서 4주 단위로 4주 단위로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을 확인해서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계속 근로기간에 편입하고 근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4주를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산입된 주의 계속 근로기간의 주가 52주를 초과하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뭐 퇴직금을 그냥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푸드, 편의점, 카페 같은 이제 매주 출근일과 이제 근로 시간이 바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을 이제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본인이 진짜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실제로 일한 것들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계속 15시간 미만이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근데 추가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말 그대로 소정 근로 시간이잖아요. 사용자가 합의하에 정한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매주 근로 시간과 출근이 바뀌는 이제 카페, 패스트푸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의 사장님이나 점장이 보통 카톡방을 통해서 이날 언제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 주세요라고 따로 공지를 해요. 근로자가 그걸 확인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과 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단순히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그냥 매번 초과 근로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퇴직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과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서 소정 근로 시간만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이렇게 15시간 미만으로 책정한 건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그 사장님의 꼼수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못 받았던 주휴수당과 이 퇴직금 네.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규정이 아직까지 적용되는 분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일했을 때 내가 일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을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까지는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50%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만. 근데 이제는 100%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뭐 거의 지금 10년, 11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아, 하면은 이제 입사 초기에 이제 초기에 생각도 발생했던 못했네. 퇴직금만 이제 조금만 받을 수 있다. 뭐 왜, 이런 왜 옛날 얘기 하시나 했어요. 10년 넘게 일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가지고. 거의 없기는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퇴직금에 관련한 내용과 이제 그것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조합원 현장 발굴 퇴사편을 진행을 했었죠, 온라인으로. 그때 저희가 이 퇴사편을 진행하기로 했었던 게 부산지부의 그러니까 부산지부 위원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부산 조합원분들 중에 퇴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 퇴사를 많이 하기도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말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요즘 전반적으로 여전히 청년들은 퇴사하고 입사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잦으니까 뭐 청년층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은 부산에 되게 이게 특별히 많이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지부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각 지부마다의 특색을 여쭤보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산 청년 활동이나 또는 노동 지원 같은 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산 지역에 이제 뭐 노동 현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비스 직종이 많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뭐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부산이고요. 그래서 전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절반가량이 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에 좀 사각지대에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규모가 좀 있어도 작은 회사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임금 체불이나 뭐 직장 내에서 뭐 조직 문화 그런 거 관련돼서 좀 객관적으로 좀 통계도 많이 잡히고 객관적으로 통계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임금 체불이 좀 더 높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았고 부산 지역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잘 모르겠어요. 운동이 뭐 청년 운동이 어떻다, 뭐 노동 운동이 어떻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다들 뭐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을 하잖아요. 저희 청년 활동. 네, 그
예를 들면 저희 빠띠랑 같이 공론장을 서울청년유니온에서는 2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빠띠에서 작은 공론장을 여러 번 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청년들이라는 단체랑 같이 또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의 지역 유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좀 활발한 도시가 부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서울청년유니온 차원에서도 지역 불균형 어떻게 일자리로 풀어볼까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공론장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활동들, 청년 활동들의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느끼시는 거, 꼭 뭐 통계적인 것 아니어도 돼요. 뭐 이거 청년 단체들이 이제 주셨다시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는 또 청정내 같은 이 활동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도 많이 하면서 부산시의 이제 청년 의제, 청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알림 활동을 부끄럽지만 저희 부산 청년 유니온보다 다른 청년 단체들이 정말 잘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청년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공론장 행사 같은 걸 부산시에서 주최한 걸 몇 번 가서 저희 청년 유니온도 이제 청년과 노동을 함께해서 좀 발제를 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좀 공론장이 좀 더 많아지면 부산에 이제 또 좋은 청년 정책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은 혹시 아세요? 뭐 교류가 있거나 한가요? 예전에 저희 같이 한 사업들 많습니다. 그 어디 뭐 경실련 알아요? 경실련? 네네네네. 경실련에서 세미나 열었을 때 같이 청년 대표로 토론자로 이제 참석한 적이 있고, 뭐 그전에 이제 부산 청년 행동 거기서 이제 함께 해가지고 활동하고 그 시청 앞에서 그래, 올해 초에 그거 지금 시장이 박형준 시장이잖아요. 뭐 그 청년과를 어디 산학협력과 아래에 이제 재편한다. 이게 이제 과연 맞느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산학협력, 그냥 취업 일자리, 이것만 이제 보장되면 모든 청년 문제들을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에서 좀 그래 나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견하고 그 시의원 사무실 돌아가면서 시의원분들한테 좀 이제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같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올해 초에 함께 했었던 청년 행동이었죠? 올해 초에 행동? 3월 달에 하고 이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박형준 시장 당선 전에 그렇게 이제 행동을 시작하고 행동을 하니까 당선되고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기에 과연 이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는 게 맞냐? 해결하는 의지가 그냥 일자리만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는 시각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 3월 때부터 선거 전부터 이제 같이 이제 행동을 해오다 보니까 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청년 유니온 또 거기 함께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기자회견 같이 하고 같이 CEO 문서 전달도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 문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떤 걸 요구했는지도 몇 가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요구는 그건 같아요. 그 재편안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 산학 협력과 그 층이 그 청년과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구호를 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요구는 뭔가 좀 뭐 이제 토론 과정에서 약간 이제 의견이 오고 하다 보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청년 정책이 이제 독자성을 보장할 수 있게 뭔가 알리는 활동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분들한테 의견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한 뭐 몇십 분 정도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부산시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냥 이제 각자 시민분들이 그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전달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부산청년유니온 입장에서는 네.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산학협력이라는 게 어쨌든 일자리 정책인 거잖아요. 부산시에서 하는. 근데 그리고 그 청년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을 되게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전국적으로 있는 어떤 현상인데 이것만이 청년 정책이 아니다. 이것만 너무 이렇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부산청년유니온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단 반대한다면 또 어떤 정책을 조금 이런 정책, 이런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있으셨는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사실 말해가지고 부산에 일자리는 많아. 일자리 많아요. 그 구하려면은 일자리 많이 구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뭐 중소기업 일자리 진짜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다 보면은 사실상 임금체불 당할 확률이 진짜 높고 안정적인 이제 일자리 보장 안 되고 심지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야근 진짜 많이 시키거든요. 왜냐 또 정해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냥 담당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면은 그냥 이제 당연히 야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해라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일하기에 많이 취약하죠. 근데 이 직장에서 어쨌든 청년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어쨌든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향후에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시기인데 청년들이 안 그래도 그런 이제 진짜 지금 어떤 일자리 가져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제 단순히 산학협력으로 연결만 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무리 그렇게 하려 했는데 깜빡했네. 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중소기업. 근데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더 많죠? 어쨌든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특히나 청년유니온 본부에서도 5인 미만 유니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사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산청년유니온에서는 그런 노동지형에 맞춰서 아니면 청년 활동들에 맞춰서 어떤 그 노동지역 얘기 드리자면요. 일단 부산의 서쪽에 중공업이 활성화돼 있고, 근데 좀 이제 서쪽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은 북동쪽에 기장 이쪽에도 좀 산업단지가 좀 형성돼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항만 이게 이제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애매한 게 진짜 중앙지역에는 진짜 산업단지 위치가 좀 애매하고 이래요. 그냥 큰 기업이 들어서기에 애매하다. 그냥 뭔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이 진짜 변두리에 다 몰려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부산 서쪽은 오히려 그 김해 이쪽이랑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부산 지역 영남권에서 부산 근방에서 중공업에 종사한다 싶으면은 부산에 사는 것보다 솔직히 김해에 사신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김해랑 부산 서면이랑은 어차피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좀 부산에는 그렇게 이제 큰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근데 또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을 또 조직하려니까 진짜 이제 그 시간들이 다들 불규칙하세요. 그 소규모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으로
하더라도 일정을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좀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중소기업, 그리고 어떤 그 규모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산업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업종? 뭐 아니면 없죠. 업종 또는 직종이 어떤 게 많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알바청구 부산에 딱 이제 그 하고 눌러가지고 이제 한번 최근에 한번 들어간 본 적 있는데 보면은 그게 제일 많아요. 택배 관련해 가지고 택배 이제 요즘 건당 이제 받아가지고 뭐 자기 차가 있으면은 택배 이제 건당 얼마 주겠다. 그냥 정규 이게 고용된 그가 아니라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택배를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또 그거 말고는 이제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 그거를 이제 좀 고용하는 자리는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이제 그런 게 한 몇 개, 반 정도, 그 외에 반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직종이 진짜 다 있어요, 그냥. 다 있고, 뭐, 그냥 이제 플랫폼 만드는 거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무슨 어떤 기업에서 뭐 디자인을 맡고, 어떤 회계를 맡고, 그냥 어디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있고, 약간 특색이라고 할 만큼 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특색이라면 그만큼 어디 국한돼 있지 않고 좀 다양합니다. 부산도 대도시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업종이나 직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규모가 굉장히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 청년 유니온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다가 갑자기 사례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혹시 하는 사업이 있다던가 부산 청년유니온에서는 이런 지형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현재 일단 뭐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몇 번 시도했던 몇 가지 사업들은 있었죠. 예를 들면 그 녹산공단, 그 부산에도 공단이 있으니까 그 예전에 김영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분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산업재 관련돼서 제조업 공장에서 그런 산재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이 좀 활동을 해보자. 김용균 투쟁을 거쳐서 그 이후로 좀 고민을 하고 녹산공단에 가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녹산공단이 차 타고도 1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가는 것도 엄청 힘들었고, 그리고 그 실제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 버스 여기 이제 아침에 한 5시, 6시쯤 계시거든요. 그분 거기 앞에 이제 가판대 깔고 이제 설문조사 받고 뭐 이랬던 적은 한번 있었네요. 산업 관련돼서. 꼭 산업 관련해서가 아니어도 그냥 부산 청년 유니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 고용보험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보자 뭐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냥 뭐 중간에 좀 조직화 문제 때문에 좀 이제 스탑되었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네. 올해 초에 네. 이제 청년들 네. 뭐지 이제 막 사회 네. 이제 사회 초년생 네. 이제 들어오는 네. 그런 청년들과 함께 뭐였죠? 그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우리 노동 정책을 땡겨 요구안 만들어 보자 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 주셨죠. 그래갖고 좀 교육도 진행하고 이제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좀 저희가 좀 일정을 좀 빡빡하게
계획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들 힘드셔서 나가셨었는데 그랬던 적도 있고, 야, 그냥 망한 사업만 얘기합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니까 다 망해버렸는데요. 일단 뭐 아, 근데 뭐 빡빡한 건데 뭐 좀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어, 노동에 대해 관심도 이게 좀 이제 그냥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나니까 뭔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또 있던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야, 몰라요. 올해는 좀 암흑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뭐 진짜 완전히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 좀 그래 생각했는데 주위 단체들 저 노동 관련된 단체들 뭐좀 이제 청년 뭐 이렇게 이제 운동 조직하는 단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약간 자기의 일자리 여기 찾는 거에 더 포커스 맞추니까 이게 역설적이게도 진짜 이제 필요하고 극한의 상황이 돼야 이제 이 운동 조직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더 이제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좀 어떻게 취업할까 이거를 찾는 경향이 있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일하고 남는 시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좀 우리 같은 운동단체를 좀 찾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조직이 안 되는. 뭐 그런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저희 조합원들과 뭔가 한 거를 소개해드려야 되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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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무래도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또 새롭게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갖고 우리 그 석훈조합원님이 하시는 아, 스터디 아, 예, 매주 수요일마다 그 카페에서 각자 이제 하고 싶은 책들 공부할 것들 들고 와갖고 그좀 소소하게 스터디를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되신 분들 오셔갖고 이제 좀 코로나 코시국도 해갖고 사람들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5인 미만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좀 종종 얼굴 뵙고 자기 할까 하고 그런 소모임이 하나 있었죠. 네. 최근에.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좀 내부적인 사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합원 교육 한 달마다 한 번씩 뭐 이제 커리큘럼 짜가지고 어떨 때는 외부 강사분 초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동법이라든가 뭐 노동 역사나 뭐 성평등 이런 거 관해가지고 좀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분들 얼굴 뵈고 좀 이제 찾아뵙고 이런 사업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들이 지금 시기에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자기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극단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노동조합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꽤 안정적이어서 후원의 느낌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찾는다던가 뭐 아니면 보험의 느낌으로 노동조합을 찾는다던가 뭐 이렇게 어떤 양극단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지도 못하고 자기 삶에 더 급급한 상황에서는 내부를 좀 더 돌보고 챙기는 그런 조직 사업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막 거대한 걸 하려다가 안 돼서 상심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럴 때 좀 다른 단체들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서울정년 유니온에서도 내부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센터들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부산에도 청년센터가 있고 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런 거는 있나요? 노동권익센터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뭐 이런 곳도 좋고 이렇게 지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지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대전 지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전 지부도 그렇고 사실 서울도 그렇고 해서 그 좀 콜라보해서 시너지를 노리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콜라보에서 하는 거는 좀 네. 지역 노조 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노조도 네. 좋죠. 네. 신라대 투쟁 때 음. 일단 조합원분들 몇 분 이제 조직해가지고 한 번씩 거기 같이 투쟁 또 참여를 하고, 또 지금은 서명시장 번영에 거기 서명시장 번영이가 뭐냐면은 상인분들 이제 그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 상가를 뭐 시설 뭐 좀 하자 있으면은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상인분들 뭐 이제 거기 이제 세 들어가지고 상인한다 그 영업하신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의 세를 뭐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매길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 상가의 이제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인데, 거기 이제 보통 사장을 상인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장이 되는데, 하필 이제 그때 노동자분들이 부당해고를 쭉 당하시더라고요. 이제 번영이라는 관리사무소에서 부당해고 당한 사유가, 상인분들이 이제 세를 매기잖아요. 여기 대해서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분들이 그걸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 두 분씩 이제 잘려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으신 분들이 안 되겠다,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일반 노조 체계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랑 또 이제 소통하면서 지금은 직장 폐쇄 당해가지고 옥상에 천막 농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막에 이제 조합원들 데리고 방문하고, 지지 방문하고, 한 번씩 수요일마다 있는 집회에서 이제 같이 참여해가지고 부산 청년유니온 깃발도 들고 또 발언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반 노조 분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고요. 거기도 이제 일반 노조에 청년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또 좀 관계를 쌓으면서 좀 향후에 아직까지 뭐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같이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본 건 있어요. 일반 노조 청년이분들을 얼마 전에 여수 현장 시스템 홍정훈님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현장 실습 때도 이렇게 계속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해서 맞냐, 현장 실습생 제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기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중대재해기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희가 한번 그 특집으로 네. 다루기도 했었어서 그거부터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기 연대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기자회견이 또 잡혔고, 뭐 청년유니온이 뭐 일단 나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 노조들 더 많이 좀 발언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반 노조 청년이 분 중에 이제 한 분을 또 이제 발언으로 또 소개시켜드리고, 부산 청년유니온도 얼마 전에 소개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콜라보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현장 실습을 없애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까지 현장 실습 제도로 보완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보완을 뭐 자기들끼리 뭐 이제 정부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장 실습 제도가 진짜 지금처럼 할 거면 차라리 폐지를 해라 이거죠. 이제 어. 진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폐지해라. 맞아요. 그런 겁니다. 네. 무조건 폐지가 아니고 네. 지금처럼 할 거면 폐지해라 이거. 네, 그쵸. 폐지를 요구하는 거라기보다 지금의 제도를 나아질 수 있게끔 너네 자꾸 이렇게 할 거면 폐지해라고 말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 학교를 다니는 어떤 뭐 그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현장 실습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홍정군 님의 그 하는 집회를 갔었거든요, 서울에서도. 근데 거기서 그 전국 특성화고 노조에서의 요구 사항은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고 학생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딱 가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갈팡질팡한 거예요. 이쪽에 그 특성화고 노조라던가 그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뭐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노동자성을 좀 더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는 좀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평을 점점 넓혀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현장 실습생의 이슈가 청년 유니온이랑 그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슈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좀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책적 역량을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얘기 좀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유니온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 게 조금 안정된 시기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결할 방법을 막 찾아보다가 청년 유니온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그 알게 되고 활동하게 되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청류 들어오기 전에 아르바이트 일본 라멘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준상을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때문에 이제 상담받다가 이제 부산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제 다 해결되고 나서 청년 유니온 뭐 소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 받은 것도 있는데 내가 좀 청년 유니온을 위해서 좀 조합원으로 가입을 좀 해서 좀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겠다 싶어서 한 2016년도죠. 그때쯤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있다 보니 저희 전 위원장님이 오셔갖고 운영이 같이 할래라고 카페에서 커피 사주시면서 제안해 주셨는데 예 근데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례가 있는데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하셔갖고 네 하고 갔죠. 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저희 또래 친구들 그 만나게 되고 그 또래들이랑 그 아침부터 사실은 이제 말단 간부랄까요? 그럴 사람들은 크게 막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모여도. 그래서 와서 그냥 수다 조례하고 수다 떨고 놀았죠. 놀고 뭐 같이 떡볶이 만들어 먹고 보드게임 하고 그 옛날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렇게 놀다가 뭔가 이제 점점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유니온, 부산 청년 유니온 뭔가 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홍보를 우리가 좀 해보자, 적극적으로. 그때 막 그 연기하면서 막 영상 찍고 작당 모임 홍보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정말 좋았죠. 뭐 떡볶이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뭔가를 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청년 유니온에 좀 녹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유니온의 마음이 생기고 운영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뭐 직책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대학생 팀장이 하고 싶어요 이래갖고 대학생 팀장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처음 맡아본 그 팀장직이었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상담을 우리가 부산 청년회 받자.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가고 막 플랜카드 들고 대학생들 알바 많이 하니까 막 상담해준다 했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도 있었고 그렇게 운영위를 하면서 그 김용균 투쟁 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겠다.
좀 목소리를 키워야겠다라고 김영균 투쟁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니온을 위원장을 뭐 해야겠다까지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나 계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마음을 먹으신 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전 위원장이 하라고 했죠. 또 전 위원장이 와갖고 네가 위원장 해야 협박이었나요? 아, 안 하면 부산 청년 없어진다 이런 거. 같이 술 마시면서 해라. 해야죠. 청교에 이제 한 4년 차인데 제가 해야죠 뭐. 아니 근데 그 16년도 17년도 막 이때쯤이 뭐 돌이켜보면은 되게 청년 유니온의 황금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때 막 이제 박근혜 탄핵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맞아요. 이번 집회를 나가면서 조합원들도 꽤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깃발 들고 나가고 하니까. 맞아요. 그때도 생각해보면 부산에서도 영상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막 연기했다고 했던 그런 영상들 이런 거 같이 보고 그 부산 청년 진짜 활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황금기. 노래 만들고 그래서 저희 맨날 본부에서도 그거 틀어주고 그랬었거든요. 야근점. 야근점. 정말 재밌었죠. 맞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또 임원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 사무국장님. 일단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전 위원장님하고 지금 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였을 때 꼬심 당했긴 했고요. 뭐 일단 그 전부터 그냥 뭔가 좀 돌아보니까 뭔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어떤 곳이다 좀 느꼈던 게 예전에 약간 학생회 할 때 그 우리 학교에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 식당 운영하고 뭐 편의점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제 뭐 먹는 거나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임금 협상에 뭐 학생회에서 제보고 학생 복지위원장 하는 시기라 가지고 이제 거기 팀장님이 뭐 들어와 달라 이러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그냥 저는 뭣도 모르고 사측 위원을 일단 끌려갔죠. 일단 뭐 같이 콜라보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그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그 노동자 측에 그 지회장님하고 거기 이제 노동조합원 두 분하고 이렇게 3대3으로 뭐 저희는 이제 또 그 팀장님이랑 뭐 저랑 또 뭐 거기 뭐 이사급 되시는 분 한 분인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뭐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꼭 닫았죠. 이게 진짜 팀장님의 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수를 칠까? 약간 입장이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게 팀장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지금 생활협동조합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못 주고 이거 굴린다고 이게 또 식당의 노동 강도도 엄청나거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뜨거운 것에다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 학우가 2만 명인데 거의 뭐 국공립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공립대에서 근데 제일 어이없는 거는 아니 뭐 생협이 저래 어렵고 노동자들 최저임금 못 받는데 학교에서는 수수료를 못 떼가고 있고 저기 학교에서 애들을 먹여주려고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순간적이라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지회장님 노동조합 측 지회장님이 어쨌든 너무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네, 자기 조합원들 이제 지키 여러 가지 변론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이제 기가 밀린 것 같았거든요. 사측이 노동조합 지회장님한테 기가 밀린 것 같았거든요.
야, 그러면서, 아, 진짜, 뭐, 그때도 학생회도 운동적이긴 한데, 노동조합이랑 운동적이 좀 매력 있더라고요. 그 자기 조합원들을 지키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저렇게, 어, 할 소리 다 하고, 그런 게,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때, 그 해에 이제 군대를 가면서 돌아오는 시기 때, 운동을 하면 뭘 하지 생각하다가 약간 뭐 그 삘이 받았는데 그 이제 전 위원장님이랑 김 위원장님이랑 한번 이제 휴가 나가서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활동할 뭔가 마음적으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역하고 좀 바로 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이제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임원을 하기 전에 그 제가 이제 한번 첫 노동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뭐 조합원으로 뭐 교육을 받다가 첫 노동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할 만큼의 노동법 지식은 없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남포문구 거기서 이제 좀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첫 상담인데 노무사를 상대하고 이때 솔직히 기가 밀리잖아요. 상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인이고 저는 그냥 이제 6차례 그냥 지부에서 교육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거의 1년 전에 교육을 들은 거거든요. 그 시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저는 이제 그때 뭐 최선을 다해서 임금 계산하고 뭐 알아보고 다 해가지고 갔는데 일단 뭐 상대 측 노무사가 뭐 그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노무사다 뭐 이제 시계나 이런 이제 가방들도 다 고급이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진짜 노동자 피 빨아서 저래 돈 벌었나 좀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거 하면서 앞으로 진짜 이 판에 들어갈 때 노무사를 상대할 자신이었으면은 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진짜 할 거면은 노무사를 이길 각오를 해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그 이후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임기를 준비하면서도 뭔가 뭐 처음에 뭐 위원장 하겠다 했다가 좀 사무국장 보니까 사무국장이 또 할 일이 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좀 뭘 해볼 수 있겠다. 좀 부산 청년 유니언 지부에 좀 내실을 다져보고 또 그와 동시에 교육팀장도 맡으면서 좀 노동법에 대한 이제 그 무장을 해야겠다. 진짜 다음에 노무사를 상대할 때는 진짜 기가 밀리지 않도록 좀 해야겠다. 좀 그 방향으로 좀 이제 이번에 6기를 좀 준비해 오고 저 작년에 이제 노동법 공부했을 때도 좀 이제 만나도 좀 이제 기가 안 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좀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저희가 사측 노무사랑 싸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도 그러니까 뭐 청년 유니온의 자문노무사님은 아니시죠. 유니온 센터의 자문노무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일부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이후로 좀 받지 않았나? 근데 이럴 때는 받아요. 이제 진짜 법률 분쟁이 커질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초동 조치에서 저희가 이따 부분은 뭐 케어가 되는데 그냥 이제 그 노동청에서 이제 노무사를 요구하는 케이스나 아니면은 민사로 넘어가는 케이스나 그때는 한번 요청한 적 있어요. 저도 최근에 받은 상담에서 한번 이제 본부에 요청한 적 있는데 또 이제 거기가 인천 관할 좀 사건이라 가지고 인천에 자문노무사분 있다길래 인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근데 노무사분 인계해드리면은 또 이제 어쨌든 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면은 좀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그 서울 지부에서도 분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꼭 이게 서울 지부의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노동 상담이 들어오면은 이게 사측 노무사랑 1대1로 그렇게 다이다이 뜨는
그런 상황이 사실 흔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저희도 그 사측 노무사랑 같이 뭐 메일로 싸웠어요, 메일로. 그러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분쟁 대응으로 가서 서울 지부에서 노동청으로 아니 노동청은 아니 노동위원회로 간 사례를 하나 저희도 만들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겼답니다. 발표를 이제 다음 달에 할 건데 그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갑자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임원으로서 그런 노동법 지식으로 좀 무장하고 싶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희 너무 노무사님한테 밀어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래도 기본적인 상담부터 해서, 그리고 밀리지 않을 어떤 깡까지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아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를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 가지고 성우님 통해서 알았죠. 위원장님이랑. 근데 학생의 활동 하고 계셨고 사무장님은 저는 그때 청년 유니온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산의 학생의 사람들도 좀 행동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돼갖고 좀 교류가 좀 있었긴 했어요. 뭔가 저희가 유니온에서 뭔가 행사를 만들거나 하면 이제 부산대를 통해서 좀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 좀 와달라 하고 부산대학교 안에서 노동법 강의도 하고 맞다. 그래서 좀 교류가 좀 있었어요. 또 유니온 안에도 부산대 학생 출신 그 임원도 있어갖고 뭐 그렇게 요래조래 알게 된 관계. 되게 밀접하게 학교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군요. 뭔가 대전 지부 생각이 많이 나네요. 대전 지부에서도 학교랑 이렇게 좀.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2016년, 17년도 얘기라서 지금은 못 하고 있죠. 지금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싶긴 하다. 근데 학교랑 그렇게 지역에 있는 학교랑 아무래도 가까이 밀접하게 하는 게 지부에서 하는 일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동에 오신 것들,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뭐 좋았던 것도 있고 또 힘드셨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나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 좋았던 일은 또 이제 얘기 나누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 촛불 때 2016년도 겨울 제가 딱 청류 들어가게 됐을 때인데 그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산에 있는 문현 노타리 거기 사람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모였었거든요. 좀 가장하면 20만 명이 나왔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때 저희 조합원들도 한 20명 정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현장에 있었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그 뒤풀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소감도 나누고 또 부산 청년위원 자체로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갖고 이제 캠페인도 그 행사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 캠페인 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온 우리 새로운 조합원들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가 참 말씀하셨다시피 황금기였구나 정말.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진짜 우리 모두의 과거의 영광 같은 거죠. 저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살아요. 그때 군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황금기 약간 이제 내려갈 때쯤에 왔습니다. 그러면 뭐 힘들었던 일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쉬웠던 일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일도 많아갖고 그 현장 실습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
청년유년 매년 예전에 최저시급이 엄청 낮을 때는 1만 원 업 페스티벌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페스티벌을 좀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자 해갖고 청소년들 갑질하지 마라 권리를 업시키자 하는 청소년 업 페스티벌을 또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었던 적이 있죠. 이게 2017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17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청소년 학교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고 설문조사 날리고 QR코드 하고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갖고 좀 반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냐.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학교 이제 교무부장이나 이제 교육청 이제 좀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거절당했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를. 그래갖고 이제 개별 선생님한테 또 아니면 종교조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다 부탁을 해갖고 그때가 아마 한 2,000명 가까이 이제 그 청소년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고 그거를 토대로 캠페인을 페스티벌 만드는데 적극적인 청소년분들과 함께 그 캠페인을 같이 만들어갔죠. 부스도 차리고 공연도 하고 그때가 한 상반기 그 6개월을 엄청 야심차게 준비해서 잘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았어요. 다 근데 16, 17 이때인 건 거죠? 아무래도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번 기수가 그러니까 코로나랑 같이 시작한 기수여가지고 뭐 요즘 계속 이제 이야기하긴 하지만 참 아쉽다. 내가 임원한 거를 사람들이 알기는 할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지막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도 해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죠? 아니면 위드 코로나 이제 접어드니까 조합원들과 좀 등산도 한번 가야죠. 그러니까 가을 등산. 얼마 안 부산에 남았다는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심해져갖고 못했었는데 등산도 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되게 초조해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해봐야겠다, 좀 욕심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아님? 네. 그 뭐 잘 될 때 기분 좋고 안 될 때 기분 안 좋죠. 뭐 잘 된 거 얘기하면 잘 된 거는 뭐 노동 상담 해가지고 이겼을 때 그 요구한 대로 이제 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 좋고 뭐 이제 조합원이 가입되고 운영위가 늘어나고 이럴 때 기분 좋고 뭐 이제 빠져나가거나 뭐 이제 뭐 상담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거나 뭐 조합원이나 뭐 그런 좀 그냥 뭐 네 그렇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안 좋은 일을 뭐 사례로 들기는 약간 기분 빠질 것 같고 좋은 일을 뭐 사례로 들자면은 아까 말한 그 노동 상담 그래도 이겼을 때 그 노무사가 상대인데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무사가 아무리 뭐 그 실력 뭐 실력도 그래 있어 보이진 않던데 일단 하는 거 봐가지고는 아무리 뭐 노무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뭐 그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무사의 실력을 떠나서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했으면 저희 노동자의 편인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얘기 나눴을 때 진짜 뭔가 좀 노무사라면은 노동법 전문적 지식이 내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내가 좀 논리에서 밀리고 이거를 좀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나 이제 부산대학교 선배인데 이러면서 그냥 그냥 뭐 법률적 지식이 아니고 그냥 약간 뭐 꼰대스러운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실망했어요. 말 못한 거 알아서 기세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나? 자기가 생각해도 노무사인 자기가 봐도 이거는 무조건 우리 사장이 지겠네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그때 사실 몰래 녹음 다 했거든요. 몰래 녹음 다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들먹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한테 뭐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될지도 뭐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진술이 불리해져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일단은 뭐 다 제출했어요. 그냥 녹음 파일도 뭐고 이제 그냥 관도과는 다 제출하고 그냥 거의 근데 옆에 실장이 있거든요. 체불임금 인정하더라고요. 그냥 끝났구나 이랬는데 그냥 노무사가 체불임금 어떻게 다 받겠냐 그냥 협상하자 이래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제 다 받는 거 아니다 뭐 이래 나오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거들먹거렸어요. 그냥 법률적으로 이거 못 받는데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거들먹거리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분 좋겠어요. 저도 이거 이거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굉장한 큰 성과잖아요. 네. 본부랑은 다른 어떤 네. 가장 현실적이고 조합원한테 가장 직접적인 성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분쟁 등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진짜 이게 현장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소리 없는 그 승전보인 게 이 노동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개인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좀 막 대놓고 발표는 못하니까 그냥 뭐 이제 소리 없는 승전보 뭐 가장 뭐 어쨌든 경험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분이 조합원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나이 찼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전화인데 됐죠. 네. 후원 회원님이실 거고, 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결과 보고서로 그 분쟁된 결과 보고 발표회를 하려고 하는 건 그 조합원님이 좀 청년유니언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정도로 좀 밀접하게 진행이 됐던 거라서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근데 확실히 분쟁 대응이라는 게 아무래도 조합원의 개인의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임원의 개인적인 경험, 작은 승리, 우리 조직의 작은 승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근데 그 뒤로 뭐 어디 노동상담 할 때 쫄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못한다는 얘기를 좀 덜 하게 됐어요. 뭔가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막 조합원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분쟁 등에서 이겼습니다라고 뭐 이렇게만이라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큰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벌써 10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 남은 거라고 보이는데 1년 반이 넘는 시간 두 분이 같이 임원으로서 해오시면서, 뭐, 같이 해서 좋은 점도 있고, 같이 해서 힘든 점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고마운 점과 미안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아시는 분이셨다고 해가지고, 관계이셨다고 해서, 뭐 평소에도 술을 자주 먹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낯뜨거운 말을 해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것도.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면 서로 자랑? 뭐 이런 것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나요? 이게 일단 뭐 해보고 한 중입니다. 저희 부산 지부 하기 전에 대구 지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대구 지부 사무국장님께서는 거의 우리 위원장님은요 하면서 애플리브 깔아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막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얘기 드리자면은 네네. 약간 진짜 코로나 시기고 조직도 안 되고 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진짜 암울하게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이제 위원장님을 진짜 거의 그냥 그 지옥 거의 지옥 같은 전쟁터를 같이 헤쳐나온 그런 존재예요. 그냥 뭐 그러면서
뭐 진짜 서로 또 어떻게 버텼나 싶기도 하고 좀 그냥 진짜 좋은 일, 안 좋은 일 진짜 인간의 한계까지 다 겪고 몇 가지 서로의 밑바닥을 보지 않았나. 밑바닥도 밑바닥인데 그 상황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헤쳐오고 참.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진짜 아무나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김성우 위원장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너무 띄워주셨네요.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자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한테 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하겠다 하고 내가 들고서 나 저기 못하겠다 힘들다 하고 그런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참 당장에는 진짜 내 혼자 내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리고 또 한 살 동생인데 어떻게 감당해라고 진짜 약간 솔직히 형이 약간 형인데 왜 저러지 약간 이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약간 저도 이제 같은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저게 좀 그래 그래도 저래 이 상황에서 안 나가고 절에 있는 것만 해도 야 진짜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좀 한 번씩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돌아보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또 형 같은 모습도 보이고 이런 적도 많아. 이제 진짜 뭐 힘들 때마다 이게 근데 두 분이 원래 아시던 분이라서 그렇겠지만 저희가 나이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우님. 예,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하고 뭔가 그 야심찬 사업이 잘 안 되고부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좀 내적으로 스스로 좀 갉아먹기도 하고 참 이 힘든 시기를 계속 이번에 시작하고 저희 사무국장님과 함께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무국장님이 좀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보자. 어쨌든 이런 뭔가 진보적인 활동이나 청년 운동하는 활동이 원래 쉽지 않았으니까 좀 가보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뭐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왔는데 그래도 그런 정신력 사무장님의 좀 이상이 있고 그걸 또 계획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실천력에서는 정말 우리 사무장님이 아주 탑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 번씩 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좀 세심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장님. 약간 좀 한 번씩 자기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이 틀어질 때 아주 우리 사무장님 좀 많이 안 좋아져 그런 상황을 계획이 틀어질 때 뭔가 MBTI가 J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반대라서 틀어지면 틀어진 대로 뭐 이렇게 사는 주의라서 좀 대강률에 사는 느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을 때 좀 있었죠. 좀 계획과 무계획의 이런 충돌하는 지점. 예, 그럴 때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서로의 좀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을 서로 봐오면서 좀 더 유대감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원래 안 좋은 시기를 겪고 나면 좀 더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거는 사람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사람은 깊고 오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힘든 와중에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아마 이제 남은 2달 정도 있으신데 조금만 더 힘내서 그 사무국장님이 계획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치고 나가 주시는 그런 케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산 청년 유니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예정인지가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그래서 좀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하실 예정인 사업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조합원들 얼굴을 계속 못 보고 있어갖고 좀 조합원들, 부산 조합원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너무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송년회 때 사실 코로나가 안 풀릴 것 같고 지금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송년회 자리를 좀 어떻게 만들까가 좀 큰 고민이에요. 좀 줌으로 온라인 이렇게 모여갖고 좀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렇게 다 모아서 뭔가 온라인 행사를 준비해 볼까 싶기도 하고 하반기는 저희 조합원들과 모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11월부터 그냥 소소하게 저도 소모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동법 공부하는 모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그냥 이제 뭐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열어놓고 좀 이제 그 조합원 좀 조직하는 목적을 두면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또 노동법 안 본 지도 좀 오래됐고 이제 한번 좀 조합원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노동법을 뭐 이제 그 기획할 당시에는 좀 알려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뭐 웃긴 많이 묻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뭐 소소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뭐 같이 할 부분 뭐 조합원 모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꾸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좀 그냥 좀 소소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행하시면서 하반기 사업 진행하시면서 뭐 본부에서도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굳이 부산에서만 딱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에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온라인이면은 뭐 거리적, 물리적 장벽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작년에 이제 부산 지부에 찾아갔었을 때 영상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자, 우리 홍보 영상 네 있어요 지금. 만들었습니다. 와우. 아, 근데 이거를 활동가 워크숍 전에 완성을 했거든요. 저희가 네. 심지어 이거 영상 외주 줘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활동가 워크숍에서 트는 거를 까먹었. 유튜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유, 올려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돈 주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너무 때깔 좋게 만들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이제 홍보할 수 있을까? 네. 홍보 영상을 홍보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가리 공식 질문이에요. 성우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청년들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결고리. 그 예. 청년과 노동의 연결고리일까요? 청년 유니온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와 이제 또 다른 청년들의 또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뭐 부산 청년 유니온과 이제 부산인 청년들의 연결고리가 뭐 될 수 있겠고, 저는 뭔가 활동이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한 얘기겠고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또 유니온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이런 과정들에서 아주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삶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고 사람을 통해서 또 자극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번에 전국 워크숍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2년 동안 못 뵀던 지부에 있는 우리 조합원분들 만나니까 그 자체로 너무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산 청년 유니온도 그런 청년들의 많은 연결 지점 고리가 돼갖고 부산에 한번 활기를 쳐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네, 수아님. 네,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뭐 제가 저한테 뭐 청년 유니온이 있고 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청년이 어떤 존재인지 뭐 전체적인 청년 유니온을 뭐 얘기하면은 그냥 이제 이게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여기가 하나의 그 안식처 이제 울타리 뭐 이제 방패 이렇게 되듯이 뭔가 이 사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 부당한 일, 좀 어려운 일을 뭐 겪을 때 뭐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여기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뭐 크게 어떻게 되냐,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이제 향후 생각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그런 의미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또 찾아가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의미를 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또 강화할 수 있게 하느냐 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한테는 여기가 하나 뭔가 영화 속이나 이런 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너무 극적이에요. 하루하루가. 원래 그냥 영화 속 주인공. 뭐 주인공인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그냥 원래 이제 이거 안 하고 이랬으면은 삶이 이제 그 평탄 그냥 뭐 정해진 일 하고 뭐 그거 착실히 하면 되고 막 이런데 여기는 다이나믹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잘 됐다 나빴다 그 너무 이제 주기가 짧아가지고 잘 됐다 나빴다 이러니까 이러면서 내가 뭔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뭐 그냥 살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바뀌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청년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할까요? 뭐 맞죠. 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네. 롤러코스터다.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저도 활동해오면서 롤러코스터를 꽤 많이 탄 것 같아서, 그리고 연결고리라는 말씀 해주신 것도 저도 많은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두 분의 말씀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또 그 두 분 예전에 한번 잠깐 나와주셨었죠. 모든 지부 잠깐 한 10분씩? 5분씩이었나? 네, 경기도인가 서울 올라갔었을 때 수원에서 진행했었던 것 수원. 같아요. 그때 빼고 이제 팟캐스트 나와주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 이후로는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사무장님과 좀 나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을 또 나눌 수 있어갖고 즐거웠고요. 또 좀 이야기를 뭔가 수다 떠듯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치리님이 잘 편집하셔야 될 텐데 좀 걱정되기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좀 유니온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또 사무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노가리 화이팅! 화이팅! 네, 수아님. 뭐 오늘 약간 뭐 인터뷰 같이 좀 될 줄 알았는데 뭐 해보니까 그냥 뒤풀이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뭐
그 저번에 뭐 부곡제인가 뭐 그거 할 때 뭐 부산 오신다 했는데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연락 주세요. 이렇게 뭐 오늘 네 약간 뭐 디프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동부분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좀 자유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만약에 딱딱하게 보면 줌회의 같은 느낌? 뭐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부국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합원으로 16년도에 친해진 조합원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조합원님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친구가 된 노조 친구죠. 노조 친구들이랑 같이 부산에 갔었는데 한번 부산에 가면은 조합원들이니까 어쨌든 같이 부산 청년 한번 가볼까? 뭐 이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마지막 편이었던 부산지구 편이었는데요. 지난주 서울청류에서는 지역 불균형을 일자리로 해소할 수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 나눠보는 공론장 진행했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짜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 공론장 준비하면서 더더욱 지역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고요.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이제 말하고도 조금 그랬던 게 이게 마지막 그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사무국장 편도 있었고 각 지부들이랑 하는 거는 다양한 포맷으로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요. 뭐 마지막이라고 전혀 섭섭해할 그런 게 아니랍니다. 네. 그럼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노가리를 찾아주세요.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